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48일차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어제 수업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두 딜리트랑 두 모디파이 기능에서 두 딜리트는 컨트롤러 단에서 권한 체크를 할 거고 두 모디파이는 서비스 단에서 권한 체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권한 체크를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정 기능과 삭제 기능에서 권한 체크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본적인 메인 로직,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와 이거는 이렇게 하죠. 아이디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 얘네 둘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치를 하면 지금 로그인한 사람이 쓴 글이 맞으니까 이걸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게,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너 권한 없어 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핵심 메인 로직이에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진짜 그대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이제 익숙하실 텐데, 얘를 적용해 나가는 방법 속에서 우리가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부트 이 구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딜리트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단에서 그냥 처리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얘는 두 모디파이는 서비스 단에서 권한 체크를 하래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요,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어요? 세션이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로그인을 했다면 세션에 정보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해당 게시물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쵸, 아티클이죠. 여기 가져오는 거 하나 했으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게시물 없나 있나 체크도 하고, 있을 때에는 지워라 했는데, 그럼 지우기 전에 여기서 권한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식대로. 컨트롤러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 쉬워요. 그동안 했던 거 똑같아요. 근데 모디파이는 이제 서비스 쪽으로 권한 체크 기능을 아예 옮겨가야 돼요.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자, 서비스한테 권한 체크를 해서 결과를 넘겨받을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에 메서드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서비스한테 일을 시키고 그 결과를 돌려받으려면 메서드가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서비스에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컨트롤러에는 뭐가 추가돼야 돼요? 메서드 호출. 컨트롤러가 얘를 호출해 줘야죠. 그래야 여기서 정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메서드는 리턴이 존재해야겠죠. 자,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요렇게 일단 하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하나 해보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삭제 말고 수정만, 게시글 수정이 완료되면 메시지와 함께 수정된 게시물을 데이터 1에 넣어서 보여주도록. 이 데이터 1이 뭔지는 아시죠? 리절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친구인데, 이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삭제가 훨씬 쉬워요. 삭제부터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서비스 쪽에서 세션을 꺼내게 되면 서비스가 누구랑 통신한 거예요? 사용자의 요청을 직접 받은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션이라고 하는 게 요청에 포함되어 있고 저녁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고는 했지만, 서비스에서 세션을 직접 호출하는 일은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러에서 세션을 받아서 서비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삭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삭제는 뭐 진짜 쉬웠죠? 이거는 거의 못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딜리트해서 바로 검증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 써있는 대로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는 여기서 가져올 수 있겠죠. 세션에서 이렇게. 근데 얘를 그냥은 못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변환을 한번 해서 써야겠죠. 그리고 얘랑 해당 게시글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 얘가 일치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적어주고 나서 뭐 이런 걸 만났을 때 메서드를 종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끝내줘야겠죠. 그래서 같지 않냐, 누구랑 아티클에 있는 멤버 아이디인데 우리가 멤버 아이디 그냥 못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가져와야 되죠? getter를 사용해서 get 멤버 아이디로 가져온 애랑 얘랑 같냐, 같지 않냐 물어보고, 같지 않다면 그때는 return result data from 자, 첫 번째는 어쨌든 권한에 대한 실패 처리니까 저는 그냥 코드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FB라고. 이거 그냥 A, B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런 느낌으로 좀 분리를 시킨 건데, 이거 뭐 코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할까? 이름을, 아니, 메시지를 뭐라고 줄까요? 이것도 선택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로 하고 끝내죠. 해당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 조건을 만났을 때 이 조건이 참이 된다라는 얘기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랑 게시물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가 다른 경우, 권한이 없는 경우, 그때 이런 메시지 보여주면서 끝 내겠다. 권한 체크 끝난 거죠. 그러면 딜리트 쪽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얘랑 똑같죠? 지금 결국 똑같이 세션에서 꺼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중복되네, 이거 빼야지. 자, 보세요. 이거를 여기다 빼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인트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얘 넣어놓고 써야겠다. 근데 형변환 해야 되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고 나서 얘를 요걸로 바꿔버리면 널 검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세션에 널인 상태예요. 근데 지금 형변환 하려고 하죠. 이거 뭐 발생하겠어요? 익셉션 발생하는 거죠. 애초에 널인 애를 형변환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중복되는 거를 똑같이 긴 거를 쓰고 있는 게 좀 불편해 보이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쓰는 게 나아요. 진짜로 합리적으로 합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합치는 게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합치지 않는 게 더 낫다, 더 깔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쪽 바로 가볼게요. 얘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처리하는 게 너무 간단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권한을 체크한다라고 하는 기능 자체도 하나의 작은 기능으로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컨트롤러에서는 안 하는 게 좀 더 역할에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옮기는 것도 해보는 건데요. 자,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결국 모디파이가 진행되기 전에 게시물이 존재할 때 권한 체크를 해야겠죠. 존재하지 않는데 권한 체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밑에 여기다가 존재하지 않는 검증 밑에, 그리고 그 수정하기 전 여기다가 저는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이 타입으로 vector can modify rd 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변수부터 하나 만드는 거죠. 왜냐면 메서드를 실행하고 나서 리턴 값을 남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메서드 호출을 해야 되고 그 결과 리턴 값이 있는 애니까 저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담아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리턴은 이제 리절트 데이터를 쓸 거니까 애초에 이 타입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can modify 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호출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 메서드가 좀 없어서 만들면 되는데
얘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죠? 네, 수정 시에 권한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딜리트 쪽에서 지금 비교했던 대상들 있잖아요. 이런 거. 세션에서 꺼내온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정보랑 게시글이 갖고 있는 아이디랑 멤버 아이디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비교를 이제 누가 한다? 서비스가 한다. 그러면 서비스는 그 정보들을 어디서 얻어요? 그냥 컨트롤러에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인자로 그냥 세팅해버리면 매개변수를 받아서 그냥 검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해볼 겁니다. 자, 세션에서 로그인 멤버 아이디에 해당하는 결과 하나 꺼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넘길 거예요. article.get member id를 넘겨주도록 하죠.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 얘네 둘을 넘겨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세션에 널 들어있으면 얘 형변환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죠. 어차피 널일 때는 위에서 걸릴 거니까. 여기까지 코드 못 와요. 여기 세션에 널 들어있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바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ActorCam Modify 기능을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자, 이 메서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이거 이름만 좀 바꿀게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뭐야. 자, 이 메서드 안에서 실제로 행해야 되는 로직은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데 이거를 이 통으로 넘겼으니까 받아온 매개변수 이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복사해갖고 가서 붙여넣기 하고 이름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얘가 검증할 거잖아요. 검증해서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거 리턴을 한대요. 그럼 이 리턴이 어디로 꽂힌다라는 거예요? ActorCam Modify RD한테 들어오겠죠. 그럼 얘 에러코드 FB 메시지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데이터 1은 널 들어왔겠죠. 넘겨주는 거 없었으니까.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해봤죠? to add, to join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to member 컨트롤러에 이거 join RD 리절트 데이터 형식으로 가져와서 얘가 지금 실패했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메서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얘가 실패했을 때는 뭐 보여주겠다 하면 되는 거고, 성공했을 때는 이거 안 볼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하면 되는 거고. 그쵸?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잘 섞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성공했을 때에는 result data from 여기에 얘도 성공의 경우니까 S1, 그리고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만 보여줍시다. 어차피 이 수정 가능은 사용자가 볼 코드가 아니에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얘는 누가 알게 되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이 결과는 아티클 컨트롤러가 얘가 받아올 거잖아요. 어디 갔어? ActorCam Modify RD라고 하는 애 얘만 알 거예요. 얘만. 그리고 이거 알아온 거 가지고 우리가 코드가 S가 들어가 줘야 이스페일 했을 때 너 실패했냐 물어보면은 아니요 성공인데요 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코드에 F가 들어있어야 너 실패했냐 물어보면 예 실패했습니다 할 거잖아요. 메시지는 지금 현재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코드보다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서비스에서 컨트롤러한테 넘어올 때는 메시지보다 코드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 실패 여부를 봐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만 넘겨줄 거고, 얘는 다 했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 이제 제너릭 딱히 넘겨주는 게 없죠. 데이터 원자리가 둘 다 비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비워둔다. 딱히 뭐 넣을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성공이든 실패든 FB든 S1이든 뭔가 결과를 들고 올 거예요. 얘가 실행이 되고 나서.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서 만약에 ActorCam Modify RD가 얘에 들어있는 메서드 중에 isFail이 true다. 어떤 경우에요? 실패 코드 들어온 경우. 그럼 실패 코드가 들어왔으면 권한이 없겠죠. 그럼 뭐 보여주면 돼요?
해당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 어디 들어있어요? 리턴 받은 값에 그냥 들어있죠.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리턴 actor can modify rd. 그냥 얘 리턴해버리면 얘가 어쨌든 그 코드와 메시지랑 다 들고 있을 거니까, 그쵸? 이러면 권한 체크 끝났어요. 얘가 여기서 리턴을 얘를 만났다 그러면은 실패 코드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 밑으로 안 내려올 거니까 수정하기 전에 잘 막았죠. 만약에 얘가 성공 코드를 들고 온 상태예요, 권한이 있는 상태, 그럼 애초에 이 if를 안 타겠죠. 실패했냐 물어봤는데 실패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수정하고 보여주면 끝.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정되고 나서 실제로 수정된 게시물을 보여주는 걸로 제가 수정을 하기로 했죠. 얘 같은 경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얘 그대로 두고요.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해도 돼요. 아티클 2 이름은 겹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냥 아티클 2 리턴 해도 돼요. 그리고 얘 제너릭 아티클로 맞춰주고 이래도 되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것도 좀 바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일단은 없이 얘를 뭘로 할까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서비스로 가서 얘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변수에 담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여기 제너릭에는 아티클 넣어주고, 여기에는 성공, 그리고 이 자리에는 util에 f, 우리가 원래 보여주던 메시지가 게시물을 수정했습니다 이거네요. 이 자리에다가 id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get article by id 이렇게. 이러면 이 modify article이라고 하는 애가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이거 실제로 수정하는 거는 레파지토리한테 일을 날릴 거고요. 그리고 얘가 수정하고 나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게시물 다시 꺼내왔죠. 다시 꺼내왔어요. 여기서 이거 그냥 수정만 하고 여기다가 아티클 바로 넣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넣어도 아티클 리턴 할 수 있거든요. 아티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수정된 게시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꺼내온 게 먼저고 수정이 나중에 됐어요. 그럼 먼저 꺼내온 상태에서 수정이 들어갔는데 우린 먼저 꺼내온 거 보여준대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에서 다시 한번 꺼내오는 일을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으니까 뭐 서비스한테 명령할 필요 없이 그냥 부르면 되겠죠? 불러서 꺼내오고 리턴을 해주면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 결과가 남겠죠. 성공했으니까. 얘는 실패의 경우가 따로 없잖아요. 그냥 호출하면 이게 남을 거예요. 리턴 무조건 이거 할 거예요. 실패의 경우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뭐예요? 네, 위에서 검증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굳이 또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저는 얘를 여기다가 그냥 리턴 시켜 버릴 겁니다. 그럼 얘가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이 결과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티클을 리턴하게끔 데이터 원자리에 아티클이 세팅되게끔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너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티클로 정해줄 수 있다. 이거 말고 다른 리턴들 얘나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 노랗게 된 거 거슬린다 싶으면은 얘도 우리가 그 두 조인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조립해주면 되죠. 프롬으로.
여기에 이제 이게 아니지. actor can modify RD한테 들어있는 get result code. 여기는 actor can modify RD한테 들어있는 get message. 이러면 노란 거 하나 거슬리는 거 지운 거고, 뭐 여기야 어차피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냅둔다 치더라도 리턴 하는데 노란색은 좀 다른 얘기니까 맞춰주고 싶으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럼 얘가 매개별수 2개짜리 리절트 데이터로 프롬으로 꽂혀 들어갈 거니까 데이터 1에 널이 세팅돼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 수정과 삭제 기능에서 이제 권한 체크하는 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죠. 이게 훨씬 편해요. 실제로 코드 양도 얘가 더 훨씬 적어요. 메소드 하나 안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바로 검증하고 때려버리면 끝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컨트롤러에서 해도 돼요. 되긴 돼요. 상관은 없어요.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MVC 구조를 나누는 이유가 있죠. MVC 패턴으로 구조를 나눠서 사용하는 이유, 최적화 부분도 있고 효율성, 그리고 구조의 이걸 이 구조에 이거는 통일성 좀 애매한데?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단어는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MVC 패턴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게시판이라면 가지고 있을 법한 기능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죠? 엄청 기본적인 기능들이에요. 뭐 A라는 게시판한테는 있고 B라는 게시판한테는 없는 기능이 아니라 진짜 A, B, C, 뭐 Z까지 게시판 다 모아와도 지금 우리가 만든 기능들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럼 보세요. 이 서비스들 여기다가 이 응당 게시판이라면 가져야 되는 이런 기능들을 서비스에서 잘 역할을 나눠가지고 실제 기능을 얘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레파지토리, 쿼리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게시판 다 만들었다 치고 조금 다른 게시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 기능 똑같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 복붙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컨트롤러가 이런 간단한 거, 너무 간단한 거니까 컨트롤러한테 많이 시키자 라고 해버리면, 컨트롤러도 사실 복붙이 가능은 한데 얘는 이제 복붙을 했을 때 건드려야 될 게 많아요. 왜냐? 요청 바뀌어야 되지. 요청에 따라 메서드 이름 세팅해줘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만드는 게시판은 리절트 데이터 같은 거 안 쓰겠대요. 그러면 얘도 바꿔줘야 되지. 바꿀 게 많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서비스 쪽도 건드려줘야 될 게 좀 늘어나겠지만, 서비스랑 레파지토리는 진짜 그냥 핵심적인 기능, 그리고 뒤에 오는 DB에 날려는 쿼리, 딱 이 세팅만 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게시판을 만들든지 간에 얘네는 언제 어디서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아주 약간만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웹 개발에서 물론 상황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서비스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애매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레파지토리한테 그냥 그 역할 놔주는 중간다리 역할이 대부분인 거고, 아주 가끔 가다가 이런 거 하나씩 추가가 됐던 건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이 모양인 거지 원래는 다 그냥 중간다리였잖아요. 그쵸? 서비스가 상당히 애매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얘를 우리가 계속 써야만 하는 이유, 이런 겁니다. 서비스가 진짜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 이제 실제 그 웹사이트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서비스가 진짜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컨트롤러가 호출만 하고 JSP로 넘겨주기만 하는 그런 구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기능들 다 똑같으니까 서비스 쪽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웬만하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한번 잘 만들어 놔야 그 뒤에 또 비슷한 작업하고 비슷한 작업하면 편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 구조는
백엔드잖아요. 그죠? 백엔드. 그러면 웹 개발자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복붙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너무 쉽지 않나요? 백엔드 쪽은 쉬워요. 웹에서 진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개발할 게 딱히 없어요. 백엔드는 갖다 놓고, 자, 지금 환경과 지금 상황에 맞게 약간씩만 수정해주면 다 돼요. 근데 이제 웹 개발에서 실질적으로 항상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프론트가 돼요. 이 프론트에서 화면 구성을 하는 HTML과 CSS 이런 애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 웹은 다 이거예요. 웹. 그래서 이 스크립트 할 거 많은데 우리가 굳이 컨트롤러에다가 많이 넣어놓고, 컨트롤러는 그때그때 좀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컨트롤러도 막 손을 많이 대서 백에서 시간 잡아먹히지 말고 웬만한 기능들은 진짜 서비스에만 다, 서비스가 완전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우리가 나중에 쓸 때 서비스를 그냥 가져다가 써도 큰 지장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지킨다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안 지킨다고 누가 와서 칼 들고 협박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 개발자 성향대로 편한 대로 만들면 되는 건 맞지만, 이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실무를 하는 개발자들이 좀 백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보고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것들을 보고 회사 스타일을 어느 정도 녹여가며 개발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서 딜리트 너무 쉽게 해결했는데 이거를 모디파이해서 하겠다고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너무 귀찮고 불합리적이고 코드도 늘어나고 답답한데? 라고 느껴도 우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다기보다는 이게 좀 더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앞을 내다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컨트롤러에 되게 뭔가 많이 쌓이게 돼요. 근데 그건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진짜 뭔가 기능을 한다, 그런 게 아예 없어야 돼요. 우리 그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제가 연산을 컨트롤러 쪽에서 했었죠. 컨트롤러에서 연산해갖고 그 연산된 결과를 넘겨서 JSP가 그 결과를 꺼내서 사용을 했었는데, 페이징 처리할 때.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컨트롤러가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뭐 좀 중요한 기능적인 연산이었다면은 서비스에서 해서 넘겨주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JSP 단에서 해버려도 되고. 근데 컨트롤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요청 받아, 너 일 처리 누가 해야 돼? 서비스한테 줘, 결과 받아, JSP한테 줘. 이게 끝이에요. 컨트롤러는 더 이상 얘한테 역할을 주면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필요한 데이터 꺼낼 때 이런 세션 같은 거, 이런 것도 컨트롤러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서 얘를 직접 갖다 쓰지 않고 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꺼내서 얘한테 넘겨주고 있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개인 프로젝트 할 때도 느낌이 안 올 거고요. 취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1년차 정도 이제 마무리를 했을 때, 그때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한 2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쯤에는 느낌이 올 거예요. 빠르면. 그때 몸으로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말이고. 근데 회사마다 진짜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요. 개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회사 안에 어떤 개발자가 있냐도 중요한데요, 이제 회사 안에 개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도 되게 중요해요.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을 거잖아요. 그 틀을 많이 갖다 씁니다. 새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따라가기도 해요. 이러다가 이제 너무 구식 틀이라서 우리가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새로 아예 찍어내는 방식으로 가는데, 뭐 그런 변화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개발자보다 그 전에 일했던 개발자들의 성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많이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삭제와 수정에서 우리가 권한 체크 기능 완료를 다 했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0분에 기능은 있어도 되는 건가요? 로그인이나 권한 체크, 존재할 여부는 컨트롤러에 있어도 되나요? 이거요, 이거? 네. 이것도 뭐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해봤으니까 넘기려면 다 넘길 수 있겠죠. 원래는 그것도 서비스에 있는 게 더라고요. 아 근데 이건 좀 애매한데. 너무 간단해서. 이거는 기능이라기보다는 검증, 유효성 검증에 대한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네, 뭔가 비교, 진짜로 비교해서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 널이야? 이거 우리가 인풋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검증들은 컨트롤러 쪽에서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이것도 성향이에요. 명확한 답은 없긴 합니다. 네. 쉬는 시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